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태민 경제TV입니다. 주말에 벚꽃놀이도 가시겠지만 온통 지금 IRA 세부 지침이 나오는 바람에 언론이 온통 이것 때문에 난립니다. 난리라서 궁금 많이 하시죠? 그래서 저한테도 질문이 많이 올라오셨는데요. 제가 제 카페 남들은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관련 종목도 있고 한데 세부 지침에 내용과 영향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3월 31일 날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세액공제 형태의 보조금이죠. 보조금을 세액공제 형태로 총 7,500달러, 최대 7,500달러까지 한 1,000만 원 되겠죠. 근데 이걸 보조를 해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데 과연 어떤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세부 조항이 나왔습니다. 이미 작년 8월에 IRA가 시행됐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이번에 세부 지침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업계에서는 야, 이 내용이 왜 작냐?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도 계속 보완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3대 조건 보조금 7,500달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냐? 첫째, 기본적으로는 최종 조립을 이건 북미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최종 조립은. 그래서 최종 조립할 것. 그 다음에 밴, 픽업 트럭, SUV 이런 것들은 8만 달러 이하 가격에 대해서만 이런 차량에 대해서만 7,500달러 보조금 지급한다. 그 다음에 세단 같은 차량들은 5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테슬라 Y 시리즈 모델 Y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 이 세 가지를 해야 기본적으로 7,500달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게 주식시장에 중요했던 게 요거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 배터리 컴포넌트 리콰이어먼트. 영어를 보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말로는 기자들마다 해석이 제각각입니다. 배터리 컴포넌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 배터리 컴포넌트로 되면 북미에서 제조 또는 조립, 공장이 미국에 있어야 된답니다. 자동차 조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컴포넌트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과연 이 배터리 컴포넌트가 뭐예요? 미국에 지으면 3,500달러 우선 받는데, 그래서 이번에 의미를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썼는데요. 배터리 컴포넌트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캐소드 일렉트로드, 우리가 이걸 음극이라고 얘기를 하죠. 캐소드 일렉트로드, 그걸 음극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노드 일렉트로드, 양극판 이렇게 기자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솔리드 메탈 일렉트로드, 전고체 전해질, 전고체의 극판, 그 다음 세퍼레이터, 분리막이죠. 그 다음에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분명히 정리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신문 기자들이 좀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전해질이라고 해석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전해질은 틀린 말입니다.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입니다. 전해액은 뭐냐? 전해질 플러스 솔벤트, 용매죠. 솔벤트 플러스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첨가제까지가 이걸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게 전해액입니다. 전해질과 전해액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기자들이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해질과 전해액을 혼용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는 분명히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전해액은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 되고요. 배터리 셀 모듈은 당연히 미국 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업체들이 셀은 아시다시피 배터리 3사가 있죠. 그 다음 분리막은 SKI 테크놀로지, WCP, 전해액은 엔캠 동아기업 등등 있는데요. 다 이제는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그래야 보조금을 3,750달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셀 메이커들이 그걸 사주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이제 양극 및 음극 활물질, 이것도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걸 그동안 양극 활물질, 음극 활물질을 구분을 안 했어요. 근데 이거 하니까 이제는 양극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정리해 드리면 양극을 어떻게 만드느냐 한다면요.
네, 알루미늄 위에다가 네, 양극 활물질, 이 양극 활물질에다가요. 네, 그 다음에 도전제, 바인더, 이걸 걸쭉하게 만들어 가지고 액상으로 이게 바릅니다. 바르고 건조를 시킨 게 이게 지금 말하는 양극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양극 활물질 자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가 양극재 얘기하는데 사실 양극 활물질을 만드는 회사들이 국내에 6개사 있습니다. LG화학도 많이 만들고요. 삼성 SDI도 자체적으로 많이 만듭니다. 사기도 하고요. 에코프로비엠, 버스코케미칼, LNF, 코스모 10개의 회사가 양극 활물질을 만들고 있어서 네, 요게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네, 요거는 컴포넌트가 아니다. 컴포넌트는 뭐라고요? 네,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constituent materials. 그래서 요거는 공장을 안 지어도 된다. 미국에 이렇게 해석할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constituent material 또 뭐가 있느냐 보시면요, 바인더는 우리가 지금 전량 수입하고 있으니까 뭐 볼 필요 없고요. 일렉트로라이트 솔트, 요게 전해질입니다. 일렉트로라이트 솔트 만드는 회사는 미국의 공장을 안 지어도 된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라이트 애더티브죠. 이게 첨가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렇게 원어를 쓰는 이유는 이 해석을 제각각으로 하기 때문에 원어를 보시면 정확히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걸 만드는 회사들은 양극 활물질은 이런 회사고 음극 활물질은 버스코 케미칼이고요. 포일즈, 여기다 포일즈도 있습니다. 포일즈. 네. 지금 알루미늄이나 구리를, 그래, 구리 박이나 알루미늄 박 하는 회사, SKC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거는 동박 회사죠. 동원 시스템즈 이거는 알루미늄 박 회사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미국 공장 안 지어도 된다. 전해질은 후성 같은 게 6브라 인산 리튬이죠. 6브라 인산 리튬 생산하고 첨보는 F 전해질, D 전해질, P 전해질 이런 거 하는 회사죠. 첨가제는 지금 첨보, 그다음에 덕산 테코피아, 첨가제가 대표적인 게 비닐론 카보네이트, 플로르에틸렌 카보네이트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지금 첨보가 올해 말에 2023년까지 하반기까지 짓고요. 덕산테코피아는 지금 5월에 완공 예정이죠. 캠트로닉스도 첨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컨스티튜언트 머티리얼즈 만드는 회사들은 미국에 공장을 안 지어도 된다. 근데 제가 뭐 밑에도 설명하겠지만 기업이 성장하는데 우리나라 셀 메이커들이 미국에 엄청나게 공장을 짓는데 자동차 공장이 가면 부품 회사들이 따라가듯이 셀 공장을 지으면 그에 따른 소재 회사들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래서 공장을 이걸 일부에서는요, 첨보가 엄청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글을 올리는 분들도 있던데 글쎄 그게 뭔 호재입니까? 네, 그렇게 성장하면 따라가서 공장을 짓는 게 맞죠. 그래서 건설에 대한 부담을 들 수 있는, 당장 보면요. 예를 들어서 LNF나 코스모 신소재는, LNF는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게 난항을 겪고 있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도 돈이 좀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사들이 만약에 이번에 이게 컴포넌트다 해버리면 당장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좀 당장 큰 돈이 안 드니까 좀 다행이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네, LNF도 좀 오르고, 지난주 후반에 보면, 코스모 신소재도 주가가 좀 올랐는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선반영되는, 물론 LNF 같은 경우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애리조나에 또 공장을 크게 짓는다 하니까, 관련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지만, 코스모 신소재들은 지난주 후반에 올라온 것들은, 이런 게 좀 선반영된 거다. 그런데 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네, 미국에 공장 안 있는 게 호재다. 이렇게 해석하는 논리는 저는 좀 황당한,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티컬 머티리얼, 크리티컬 미네랄. 이 미네랄, 내추럴 리소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천연 자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건, 여기에 대한 가공 부분이 우리나라에 없었죠. 이거 다 전부 중국. 배터리의 팔대 광물 대부분을 중국에서 의존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원화는요, 핵심 광물의 40%를 미국이나 FTA 체결한 국가로부터 추출. 네, 여기. 원래 이게 원안입니다. 원안이었는데 이번에 세부 지침에는 가공만 들어갔어요. 추출은 딴 데서 하더라도 가공을 해서 50% 이상 부가가치, 이것도 참 고민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아주 복잡해요. 그래서 50% 이상의 부가가치를 어떻게 증빙할지 이거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할 경우는 FTA 체결 판단에 요걸 가지고 각자 해석을 합니다. 각자 해석. 자, 그래서 언론에서는 일부 많은 언론에서는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서도, 그래서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우리 움브레 무에르도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과 FTA를 안 했는데요. 여기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 보조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데도 많고, 또 그렇지 않고 포함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밑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부 중국에서 들여왔기 때문에 이걸로 가지고 상장 기업 중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건 없어요. 일본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는데 하이드로 리튬, 어반 리튬 같은 경우는 중국산을 지금 쓸 수 있어서 악재 아닙니까 하는데요. 그건 저는 너무 앞서간 얘기고요. 이제 하이드로 리튬의 리튬 플러스가 금산 공장에서 이제 양산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여기에 뭐 호재니 악재니 할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밑에 설명드리겠고, 이번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5만 톤 공장 건설한다 하고 새만금에서 뉴스가 났죠. 포스코 홀딩스도 올해 말까지 수산을 리튬 광양에 짓겠다, 완공하겠다 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반 리튬은 이번에 새만금 탄산 리튬, 우리 탄산 리튬도 다 탄산 리튬, 수산화 리튬이고 뭐고 우리는 소재는 다 수입만 해왔죠. 염호 개발도 지지를 한다 나왔는데 이것 자체는, 이거는 이제 밑에 설명드리겠지만 올해 가장 주목받을 영역이다. 이 IRA가 중요한 게 IRA 세부 지침에 영향받을 지금 상황이 아니다. 자, 지켜봐야 할 문제. 왜 이런 말씀 드렸냐면요. 우선 이번에 IRA 세부 지침이 양이 적었다 그랬죠. 제가 원문을 보니까 8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 우려 국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어요. 중국에 대해서. 중국도 이런. 그래, 원래는 이 중국은 이 공급망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미국 재무부에서도요, 지금 뭐 딱히 방법이 없으니까 다 소재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4월 18일부터 이제 중국 소재 쓰면 못 준다 하면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예 언급을 안 한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보면서. 근데 어쨌거나 미국의 마음은 공급망에서 배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탄산 리튬이나 Li2CO3인가요? 그 다음에 수산화륨이나 이런 거는요. 빨리 좀 중국을 탈피해 주기를 지금 미국이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언급이 없어서 앞으로 이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부 지침 나왔다고 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뭐 마냥 이렇게 생각할 거는 아니다. 그 다음에 세공제가 없었다. 그죠? 이게 없어서 이건 세일 메이커들한테는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인데 이 얘기 나올 정도로 이번에 좀 내용이 빈약했다. 그래, 앞으로도 계속 좀 세부 지침이 앞으로도 계속 좀 보완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결론을 짓겠습니다. 결론은요. 지금 우리나라 셀 메이커들이 미국에 대거 짓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자동차 공장을 지으면 부품사들이 옆에 부품 공장을 짓는 거랑 똑같은 일이다. 그래서 미국에 진출하는 것은 당연히 호재다. IRA이고 뭐고 간에, 세부 지침이고 뭐고 간에 그 관련사들이 미국에 진출하는 건 호재다. 따라서 이번 세부 지침에서 뭐 구성물질에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해서 뭐 안 들어갔다고 관련주들이 호재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난센스입니다. 이렇게 반영할 일은 아니다. 물론 이제 아직 상황이 덜 된 회사들은 좀 덕이 볼 수, 심리적으로 호재일 수는 있으나 이것 자체에서 뭐 했다고 해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에 세부 규정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산업에 치명적으로 부정적인 요소가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전반적인 호재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막 괜찮다. 걱정을 좀 했는데, 네, 무난했다. 2차 전지 전반적인 호재지, 개별 기업별로 뭐, 부침이 있고, 이럴 만한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리적으로 우적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제 2차 전지가 보면 그동안 에코프로, 뭐,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 뭐, 이런 주식들 중심으로 선도주 위주로 치고 갔다가 주춤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막 후발주들 또 숨어 있는 2차 전지주, 이런 거 막 발굴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흐름이 계속 좀 전개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번 세부 교정은 전반적인 심리적 우호 환경을 조성하는 호재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 이거 가지고 개별 기업별로 뭐 부침이 있다 이렇게 볼 일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대신에 2차 전지 전반의 긍정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래서 관련한 종목들 계속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대적 저평가 관련주들도 네, 주가 반응이 계속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또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